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경주시가 이 뜨거운 경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날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최지로서 경주는 어떤 장점과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경상북도 최진원 국제관계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국제관계대사 최진원입니다. 네, 박원철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박원철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을 더합니다. 천윤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외교 행사라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부산은 이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게 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현재 제주와 부산, 인천 등 유치전에 나섰는데 경주시가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행사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테지만 에이펙 정상회의가 자세하게 어떤 건지 좀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윤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 2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번영과 상생을 할 것인지 정상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21개국이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까지 참여하다 보니 이 규모가 세계에서도 가장 큰 경제 협력체입니다. 매년 11월에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25년도는 한국에서 열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보니까요, 최소 1조 5천억 그리고 최대 2조 8천억에 달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만 하더라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경주시로서는 지금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먼저 21개국 정상회의 참여하는 정상회의는 전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개최 도시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 경주는 글로벌 위상과 국제화 역량을 더럽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와 함께 투자 설명회를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회의와 그리고 세일적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회의시설 개선으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은 시민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주시만의 파급 효과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의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경주가 유치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경우에 인근 도시 등 경북도 전체에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역사와 문화의 유적의 가치를 지닌 도시로서 이를 계기로 경북도 내 다양한 문화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건설 중인 포항의 영일만 신항과 경북, 대구, 신공항 건설 등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경북도 전체에도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경북도가 경주의 에이펙 유치를 계기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북도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국제적인 역량을 고취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5년도에 부산에서 정상회의가 있었죠. 그 이후에 부산에는 어떤 효과와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됐던 당시에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놓고 이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날짜는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인력들이 있고요. 이후에 정상들이 논의하고 나서 이걸 구체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이 사람들까지 더하면 이 부산에서 열렸던 행사에 22,7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했던 인원들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5,500여 명으로 약 4분의 1 정도는 이 외국인들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부산에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계기로 이 부산의 경우에는 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국제회의를 개최한 도시다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를 또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부산이 마련했었던 백스코의 시설도 개선하고 또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등을 통해서 이후에 관광 명소로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부산이 2004년에 이 관광객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2004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54만여 명이었는데 2005년에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를 이 부산이 봤기 때문에 이번 유치전에도 이 부산이 인천, 제주, 경주와 함께 또 한 번 유치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그 언젠가부턴가 경주에 가면은요, 이 에이펙 관련한 각종 광고 문구들부터 해서 뭐 홍보 영상, 또 요새 최근에는 서명 운동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주시의 노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조직 기반 구축과 그리고 또 민관 협력 강화, 유치 분위기 붐업에 저희들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 1월에는 경상북도와 우리 경주시 모두 전담 TF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민간협력 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경주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정부 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단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지지 선언이 300회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를 위한 9월에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같이 함께하는 포럼인데요. 유치 도시로서의 경쟁력과 당위성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경주의 새로운 역량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그리고 경주 유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공모에 앞서서 저희들은 유치 지원서 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를 신청한 도시들의 면면을 보면은 부산, 그리고 제주, 인천, 경주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경주만 소규모 지방 도시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에이펙의 비전과 부합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2020년 말레이시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에이펙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20년간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문서이고, 그 핵심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현재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표시한 후보 도시 중에 경주가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기초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가진 잠재력을 10분 발휘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 도시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고 할 때 경주의 에이펙 유치는 에이펙의 비전을 가장 잘 실현한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베트남의 다나 그러니까 중소도시에서 개최된 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에는 경주가 최적지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국장님. 앞서서 파급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경주시가 이 정상회의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만 한 역할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주는 이미 1000년 전에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 이슈인 K컬처와 한류 열풍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도시 경주가 다시 세계에 선보이는 것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단풍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와 첨성등 등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매스컴이 집중 조명될 정상회의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경주는 우리나라 제1의 원자력 에너지 산업과 미래차 이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경주 개최는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과 에너지 정책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개최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상회의는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합니다. 2005년을 생각해 보면은 그 부산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찍었던 그 단체 사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기억도 납니다. 더불어서 이 산업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주시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꾸려가고 있는 지역 지자체에서도 함께 꾸려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에이펙 정상회의는 정상회의와 함께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그리고 실무급 회의가 연중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정상회의 기간 중에 CEO 서밋, 최고 경영자 회의도 함께 열리게 되는 대규모 행사이고 정상회의 기간 중에 또 산업시찰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포항과 같은 주변 산업도시와의 연계도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정상회의 행사에 걸맞게 울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좀 걸림돌이 되는 게 경주 유치에 있어서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와 협력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에 여러 갈등이 많아서 과연 이게 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대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단체 간에는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규모 행사로서 어느 한 자치단체만이 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주변 도시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경주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변 도시 그리고 타 지자체와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경주의 강점을 들어보면 그 경주에서 열리는 게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도시의 면면을 보면 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제주, 인천, 이 부산의 경우에는 이 국제공항을 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접근성 측면에서 경주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 다른 지역들은 이 공항에 내려서 바로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된 장소까지 좀 이동할 수 있는데 경주가 좀 이 불리한 거 아니냐. 특히 이 국제도시 이미지가 이 경주가 경쟁하는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연 경주 같은 이 중소도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치러낼 역량이 있을까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통 인프라는 타도시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또 인천과 같은 경우는 인천은 민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정상들이 오시는 분이 다 전용입니다. 전용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서울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인천 가는 거리는 우리 김해공항에서 우리 경주 오는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공항은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항공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들을 우세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것은 2013년입니다만은 훨씬 이전부터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개관 이후 국제회의 도시로서 꾸준히 마이스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동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세계유산도시 총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국제회의 개최 역량은 지난해 하이코와 보문관광단지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되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컨벤션 센터 정축도 회의 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려보면 그 당시에 제주와 부산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경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결국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니만큼 안전 문제를 어느 쪽이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을까요? 예, 국제적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호와 안전입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때도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회담 장소인 보문관광단지가 경호에 최적지였기 때문입니다. 보문단지는 각국 정상 경호와 안전을 위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장과 숙박시설이 가까운 이동 동선이 매우 짧고 타 경쟁 도시와 달리 해상 봉쇄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형 특성상 호리병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층 건물이 없어 통제가 완벽합니다. 11월에 개최지를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 내년 4월로 일단 미뤄진 상태입니다. 현지 실사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이제 개최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경주시와 경북도가 강조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어떻게 한국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함께 전 세계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서 우리의 문화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우리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K컬처, 한류의 원류로서 한류의 역사와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개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주의 원자력이라든지 이모빌리티, 그리고 포항의 철강과 2차 전지, 그리고 구미의 전자와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산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주 에이펙 개최를 알리는 데 힘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에게 조금 당부의 한 말씀과 더불어서 경주 시민들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주는 20년 전에 태권도 공원 유치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권도의 발상지이자 역사문화 도시인 경주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유치는 광역단체와의 경쟁입니다.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경주는 유치를 자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정상회의 유치 활동을
글로벌 관광도시에 맞는 시민의식과 관광문화 정착의 터닝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또한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숙박, 음식, 운송,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경주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이 당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중앙정부에게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개최도시 선정 일정을 좀 서둘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005년에 열렸던 이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1년 6개월 전에 이뤄졌습니다. 준비하는데 당시에도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금 2025년 11월 개최를 앞두고 빨리 선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해주고 경주시 입장에서는 빨리 선정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선거가 끝나고 선정된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공식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 12월경에 유치 신청 공모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거기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저희들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로 지금 유치 신청서 작성과 현지 실사 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경에 유치 신청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서면 심사 그리고 또 현장 실사, PT 발표를 거쳐서 개최 도시 선정이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유치 전략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범국민적 유치 의지를 결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100만 서명 운동 그리고 SNS 채널 홍보 그리고 시민의식 캠페인 등 홍보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저희들 거기에 따라 가지고는 지금 그 전에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네, 유치 선정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들을 또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에이펙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의 의미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가 경주시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전폭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임을 천명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 에이펙 유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두 분은 왜 서울이나 부산에서 안 만나시고 경주에서? 경주는 일단 서울과 부산과 좀 다르게 한국의 미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문화나 유적 같은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서 경주에 왔어요. 2025년에 에이펙이 열린다는데 경주에서 열리게 되면 한국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 에이펙 경주 유치 화이팅! 네, 제가 아침에 4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경주 천년고도는 4시간 반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와서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경주에 와서 많은 문화유산을 보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2025 에이펙 경주 유치 파이팅!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경주로 놀러 오게 되었는데 그 에이펙을 경주에서 하게 된다면 외국인 분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의 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주 에이펙 응원합니다. 에이펙 경주 유치 화이팅! 화이팅! 경주가 단풍이 예쁘다고 들어서 오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경주에 와보니까 마침 에이펙도 2025년 이맘때쯤 열린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주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오셔서 불국사나 이렇게 첨성대, 대릉원 단풍 보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5 에이펙 경주 유치 화이팅!
네, 오늘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함께 준비 상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준원 대사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다면 경주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포항이라든지 다른 여타 경북 지역도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으로서도 우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우리 경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메가 이벤트입니다.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우리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이 과정이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될 텐데요. 지금 발표 시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정부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크게 뭔가 이벤트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개최 지역을 선정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경주 시민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지방시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과 경북도민들 좀 전폭적인 응원을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경북도와 또 경주시는 유치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주의 큰 발전과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여러분들 크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